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오늘 장대비를 뚫고 오신 귀한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더 자주 뵈야 되는데 예. 요새 하도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요새 상당히 바쁘시죠? 청주에서 제일 바쁘다는 네.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요. 당연히 바빠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쁘지 않으면 네. 시민들이 볼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놀 게 없고 네. 즐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더 많이 바빠야 되고 제가 바쁠수록 시민들은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뭐 큰 행사 네. 이런 것도 하거나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그 이 공모 사업 등등도 참여하고 하여간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뭐 행사, 뭐 전시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는 줄 알죠? 그럴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연구 용역 동안 그러한 이제 실행도 하셔야 되고 또 국제적인 활동도 하시고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쁘게 보내는 1인 중에 한 명인데 특히 지금 여름철인데 그 대표님 페이스북 보니까 예. 뭐 하루에 한 번씩 뭐가 바뀌던데요? 뭐 일이 많아요? 거의 예, 저는 원래 그 이 SNS를 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자라고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고 네. 그렇게 하오는데 그래도 저희 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리지 네. 않으면은 모르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한 건씩 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특히 올해 저희가 좀 행사, 사업이 많았던 것은 7월 1일 지났습니다만은 통합 1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통합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6월 달부터 7월 말까지 긴 호흡으로 뭐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토크도 있고 출판도 있고 예. 정말 많은 그 사업을 펼쳐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행사가 또 사업이 많았던 거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조장에 네. 그 가면 3층에 한국공예관이라는 전시장이 있는데 통합 10주년을 네. 기념해서 공예의 땅 청주 우리 함께 라는 그 테마로 8월 말까지 전시가 계속되는데요. 좋은 공예품도 만날 수 있지만 예. 그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덥고 그러면 바깥 활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오히려 시원한 문화 공간에서 함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부창고 예. 같은 경우는 이 통합 1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기록과 관련된 특별 아카이브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또 문화재주창 바로 뒤에 첨단문화산업단지 그 1층 로비를 저희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는데 법정문화도시 5년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치 그 문화의 뭐 문화 살롱 같은 문화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청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조창만 와도 정말로 우리 그 시민들이 문화도시 청주에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중간중간에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공연 그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기본적인 환경은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좀 요새 비가 오고 또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주말에 어디 가기도 위험할 수도 있고 괜히 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청주 문화재주청으로 가시면 다양한 전시 행사가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1년이면 몇 개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십니까? 뭐 올해 이제 저희들 공식 사업이 네. 166개입니다. 166개요? 예. 보통 이제 그 이 문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연초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네. 비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장마가 좀 뭐고 지금 철입니다만은 여름 피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네. 말 8월 초 요때는 잠깐 이제 비수기이고 그러면 이제 3, 4, 5, 6, 7월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네. 계속 그 어떤 경우는 하루에 3건, 4건 행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야. 그러니까 166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 재단이 아까 태희 국장님이 소개할 때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전국에 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문화재단. 라는 이름으로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네, 문화재단. 예컨대 충북도문화재단, 네. 네. 제천문화재단, 네. 네. 충주문화재 이런 게 있고 또는 문화관광재단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콘텐츠진흥원 네. 이런 식으로 이 이름만 봐도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문화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함께하는 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해야 되고 문화산업도 해야 되고 공예 비엔날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세 개의 법인이 해야 될 일을 한 개 법인이 하다 보니까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오, 아주 또 다양한 그런 다양한 버전의 그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야, 이 융합해서 그걸 관리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네. 단점도 있죠. 아, 그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일이 많고 또 때로는 성질이 다른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줘야 될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은 문화예술이든 문화산업이든 관광이든 네. 상당히 유기적이잖아요. 지금은 그럼요. 예. 지금은 독립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재단에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같이 융합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대이니까.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주시 예술단 뭐 거기도 재단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예. 그게 뭐 얘기가 있긴 해요. 오래됐죠. 아,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됐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시립예술단이 명칭은 하나지만 그 명칭 하나 속에 오케스트라 있죠, 네. 국악 있죠, 무용 있죠, 합창 있죠, 네 개의 예술단이 있단 말이죠. 이 예술단 단원들만 해도 한 200여 명 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조직을 우리 재단에서 만약에 흡수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만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스템화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그냥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예술단 그 단원들이 퇴직하면은 네.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 문화재단으로 오면 우리는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 왔을 때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뭐 이건 약간 논외입니다만 청주시립예술단 일부 단원들의 일탈도 좀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들어갈 때랑 가서 나와서 좀 다르죠. 일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지 1년하고도 7월달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재단의 성장이랄까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약속한 게 일하는 대표이사가 되겠다. 네. 뭐 일하는 대표이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 내는 대표이사가 될 거다. 그러려면 우리 재단이 일하는 재단이 돼야 되고 성과 내는 재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경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경영 평가는 우리 재단 경영 평가도 있고 저 개인도 평가를 받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저도 뭐 연봉 계약을 해야 되니까는요. 예, 예. 하다 보니까 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재단 역사상 네. 경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죠. 아, 최고점. 예, 뭐 실제로 후일담입니다만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다른 뭐 유사 재단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사업량이
한 3배 정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호.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제가 대표이사로 오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뭐 거의 이 매주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그런 네. 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주시 문화재단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재단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전국에 한 160개 정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네. 160개 문화재단 중에서 우리 재단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재단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어허. 그러면 전국의 문화재단에 있는 대표이사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재단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지만 다른 재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재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 그래요? 우리는 문화재조창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 거지긴 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게 우리 재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 재단 직원들을 위해서도 전국에 150여 개의 그 문화재단 중에서 유일하게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재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마 그거는 시민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재단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애기 손잡고 와요. 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 정도의 나름대로 우리 재단원은 전국적으로 명성 그리고 위상을 갖췄고요.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법정문화도시는 이제 대한민국 1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법정문화도시가 24개인데 네. 평가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전국 1등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콘텐츠 코리아 랩 저희가 네. 운영하는 것도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이제 공예 비엔날레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은 늘 아쉬웠었는데, 요번에 세계 공예협회라는 네, 네. 그건 이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예요. 네. 그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 공예협회에서 선정한, 공예도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오. 예, 그런 것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국내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경영 평가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 개인 평가는 얼마나 몇 점이나 받으셨어요? 점수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저도 우리 역대 대표이사 중에서 최고점 받았습니다. 오. 학교 때 받지 못했던 점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4.5점 만점에 4.45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 받았죠. 오, 정말요? 예, 뭐 거의 하여간 거의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 까지는 아니어도 근처에 거의 오. 하여간 점수 공개한다면 97.5점 받았습니다. 아, 그거 대단한 거 제 아닙니까? 학교 때 우리 95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학교 때. 그 평가단이 원래 그렇게 잘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역대 대표이사 또 그 전에 사무총장 제도였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다 평가 받았지만은 제가 최고점 받았다니까요. 그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그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건 처음 공개하는 건데 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97.5점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5점을 못 받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디에서 나왔을까? 직원들한테서 나왔어요. 직원들 뭐 다면 평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제가 썩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만 많이 시키는 대표이사구나. 아니 그러니까 경영 또 회사 평가도 좋고 대표이사 평가도 좋고 한데 보상을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 아니 이렇게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 이렇게 잘하면은 이거 뭔가 인센티브든 혜택을 우리 저 대표이사님하고 또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데 직원들은 제가 직원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떡도 해주고 커피 쿠폰도 막 쏘고 우리 애기들 보면은 제가 용돈도 주고 그래도 그건 그거고. 아 그럼요. 네. 예, 일을 좀 덜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의 그 생각인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점수에 의해서 저도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 평가를 받는 거죠. 예컨대 연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제가 만약에 그런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저의 인사권자가 당연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은, 우리 현실은 되게 냉정하다는 거죠. 거기에 뭐 양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더 열심히, 더 촘촘하게 우리 재단과 또 우리 이 청주시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끝없이 탐구하고 탐색하고 탐험하며 무한봉사를 할 때, 그거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뛰는 것 같다. 이게 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놀란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문화재단 근처였지만 그 밤고개라고 청주에서는 꽤 유명한 고개죠. 그럼요. 오래된 고개인데 약간 유흥가였습니다. 예. 지금은 유흥가라는 의미는 퇴색된 지 꽤 되지만 어쨌든 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동네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공예창작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속칭 방석집이라 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담배공장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담배공장이 정말로 융성할 때는 몇천 명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러면 뭐 운송하는 사람, 또는 담배를 납품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그 부류의 많은 이 노동자들이 움직였던 곳이고요. 그것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를 좀 이 하루에 고단한 어떤 그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술집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술집 골목이고 방석집이었는데, 그게 이제 담배공장이 쇠락해 가면서 여기도 같이 쇠락해 갔던 거 아닙니까? 네. 담배공장은 이제 문화재조청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좀 보기 흉하게 지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청주시가 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 개선 사업을 했고, 또 정부근무 사업의 일환으로 그 공간을 공예창작지원센터로 새롭게 꾸민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석집, 옛날 술집의 그 공간을 살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방으로 특화시키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신 이제 39세 이하 청년 공예인들이 입주해서 다양한 공예품을 생산, 창작하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하자. 그래서 술집이었던 건물 6개 동을 청주시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네.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야, 이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SNS에 올렸더니 몇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한다 하길래 설마 했는데 드디어 하는군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거기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으로 한 달치 하숙비를 날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 센 동네였군요. 예, 1차, 2차 가고 마지막 3차 갔던 데가 거기다. 근데 이것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라는 거에 정말로 정말 잘했다 하면서 오히려 응원과 기대와 호기심 가득한 그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공방거리가 이제 특화되겠죠. 더 키워서 발전시키면 문화재조청과 함께 쌍끌이가 돼서 그 일대가 정말로 공예의 거리, 예술의 거리, 또 공예 산업과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로 허브로 좀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거기 어디냐면 문화재조청이 여러 갈래길이잖아요. 예. 거기서 충주로 이제 가다 보면 왼쪽에 쭉 충주 쪽이 아니라 청주공항 쪽으로. 청주공항 쪽, 충주 쪽이 청주공항 아니고 쪽으로 가다가 왼쪽. 청주공항 쪽으로 예. 가다가 그럼 길 건너 쪽이 아니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공항 쪽으로 가다가. 문화재조청에서 청주공항 쪽으로 가다가 좌측이죠. 건너편. 네. 예. 오, 거기군요. 저는 그 언덕, 이렇게 신흥구 언덕. 쪽인 줄 알았네요. 아니죠. 신흥구 쪽이 아니라 이 청주공항 쪽으로 이렇게 언덕 쪽에. 네, 저도 한번. 신흥구 쪽은 아직 사실 더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가 또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밤에 제가 거기 안 지나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청주시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먼저 좀 하고 그런 청년들을 위한 또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아지트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 예술인들도 많이 거기서 활동 많이 하시면 젊은 사람들 맥주집 많이 생기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영원한 우리 저 대표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청주시의 과제였죠. 꿀잼 도시 청주. 아, 제가 이게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꿀잼 왕국 눈썰 매장 작년 12월에 취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어깨가 끊어져가지고요. 지금도 치료하러 다녀요. 이제 어깨 다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야, 자, 뭐 시장님은 전화 한 통 안 하고 뭐 그렇다고 치고 공보관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공보관 그래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꿀잼 취재가 어렵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서러워지는데 어쨌든 꿀잼 도시 청주 이건 또 뭐고 지금 이제 해왔던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정체성을 찾는 건지 좀 어떻게 방향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주 시민들조차도 청주는 갈 데도 없고 볼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노잼이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고 대전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노잼 청주를 꿀잼 청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 정책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꿀잼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화예술이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까 뭐 눈썰 매장 얘기를 했지만 그 눈썰 매장은 저희 재단이 한 게 아니니까 아마 씨가 직접 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사실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이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꿀잼 청주라는 이름으로 가벼운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 청주의 콘텐츠가 뭘까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청주의 역사적인 자원, 청주의 공간, 청주의 사람, 청주의 자연환경 이런 청주의 콘텐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마치 문화제조장은 이미 청주의 랜드마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를 해도 주목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눈썹 매장을 만들고 뭐 또는 뭐 수영장을 만들고 또는 무슨 뭐 푸드트럭 페스티벌인가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건 저는 그게 꿀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수는 있죠. 왜냐면 시민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청주의 공간 또는 청주의 자원을 콘텐츠를 만들고 특화해서 근데 365일 우리 성안길이 북적북적거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꿀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이 성안동에서 이제 8월 말 축제할 거고요. 지난 5월 달에는 중앙동에서 축제했지 않습니까? 이곳 태희가 있는 곳이 대성로잖아요. 대성로는 10월인가 11월에 또 축제를 계획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축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축제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남길 건가를 고민하라. 요번에는 대성로에서 하는 축제를 기획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손잡고 전문가랑 손잡고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축제는 끝나도 그 축제가 끝나면 그 콘텐츠는 이 마을에 이 골목에 계속 남아 있어서 1년 365일 사람들이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그것이 뭔지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책무다.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의 이야기고 지속 가능한 꿀잼 청주의 어떤 이 면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이벤트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자. 그리고 설령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 이벤트에서 시그니처를 만들고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어도 그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누구랑? 전문가랑 그리고 시민들과. 그래서 이건 공감받고 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롤 모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시민들이 너무 뭐 노잼이니 이렇게 자조적으로 자해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청주동물원 갈비사자가 뭐 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청주동물원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답니다. 청주동물원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그거 뭐 좀 놀이터인 놀이공원도 있고 시내에서 가까워가지고 이런 데도 없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청주동물원과 연결되는 게 청주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주랜드라는 공간이 있고
또 상당 산성도 있고 초정 행궁 권역도 있고 원도심도 사실은 아주 진짜 주워서 먹는 그런 그렇죠. 거리 음식 이런 네. 것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육거리 시장 얼마나 훌륭합니까? 청남대가 있는 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사실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 갖춘 게 딱 하나 있죠. 바다가 없죠. 바다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콘텐츠를 고도화시키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면은 실제로 외지 사람들이 뭐 청주가 이렇게 좋은 동네였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요 서울보다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술도 있지 않습니까? 청주 술이 대한민국 으뜸이지 않습니까? 어디 뭐 나가면 대통령상 휩쓸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문화재 조창 같은 훌륭한 공간도 있고 사실 원도심이 나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거를 너무 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이 새로운 눈으로 우리 청주가 보일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는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저희 사무실 앞에 그 화단이 한 100m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풀 깎고 있습니다. 제 주업이 그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 노력, 네. 그런 그다음에 그 마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게 꿀잼이 만들어지지 않죠. 문화도시는 우리가 재단이 또는 청주시가 행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문화적 자긍심을 스스로 가질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겠다. 이때 이걸 계기로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똘똘뭉치기도 하고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긍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도는 정반대라고. 서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는 그 청주 사람들이 내가 청주가 고향이야, 충북이 고향이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는 노력부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적극 공감하고 살다 보니까 좋던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청주의 그 맛집, 멋집, 놀고 문화재 조창. 가끔 대성로 122번 길도 오시면 테이도 있어요. 여기 저희 집 보고 다들 좋아라 하니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화두가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인데 이게 내년에 하는 거죠? 예. 내년에 어떻게 준비 사항이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일찍 준비를 시작했죠. 원래는 비엔날레는 2년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역대 비엔날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일찌감치 3월 달에 감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랬죠. 예,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 이런 것도 다 확정을 해갖고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프레스데이를 통해서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주제를 포함한 발표할 거고 초대 국가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초대 국가는 태국. 예. 예. 그래서 그 관계자가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이 태국에서는 이미 감독하고 큐레이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감독이 선정돼 있고 초대 국가 간 태국관을 담당하는 감독이 이제 태국의 최고의 이 기획자로 선정이 돼 갖고 그 감독과 큐레이터가 와서 현장을 둘러봤고요. 9월 달에 또 한 번 더 와서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초대 국가도 역대 뭐 예전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캐나다 등등 많은 그 나라가 초대 국가로 참여했습니다만 내년도가 가장 푸짐한 초대 국가가 될 거고요.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세계 공예협회에 공예 도시로 선정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내일 서울 가서 또 발표하는 게 있는데 유네스코의 네. 그 창의도시라는 사업이 있어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제가 지금 우리 청주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연예술, 공예, 음식, 영상, 문학 이런 이거 여섯 개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공예 쪽으로 도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선정이 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고 세계공예협회의 공예도시가 되면서 공예 비엔날레를 더욱 특성화하고 또 공예도시 청주의 위상을 널리 떨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방송은 목요일 날 되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요. 초대 국가 선정되면 예. 그분들이 좋아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초대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공예 비엔날레 위상이 어느 정도냐?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니까 이거 뭐 서로 오고 싶다 뭐 이런 도 되느냐 이런 아니 의미죠. 초대 국가로 선정되는 순간 국가는 영광이죠. 그리고 그 국가의 작가들은 초대 작가로 참여하고 싶어서 줄을 쓰겠죠. 어느 나라나. 왜 어느 나라나. 이제 예전에 지난해에 스페인 했을 네. 때도 스페인 정부가 지정을 해요. 이 업무는 어느 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라. 그런 스페인 공예협회에서 그걸 운영했고요. 내년도에 할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정부가 또 지정을 합니다. 어느 단체가 운영하라. 그럼 거기서 감독 등등 뽑고 다 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최고의 작가가 참여. 그게 왜냐면 그 국가의 위상하고 직결돼 있으니까요. 그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문화로 외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아주 글로벌한 그러한 이제 전시가 청주 공예 비엔날레다라는 것을 그 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뭐 요즘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1년 반 정도 하셨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많이 하실 건데요.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지런히 달려왔고요. 또 더 열심히 해야죠. 문화는 사실 이제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즐기는 자의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지방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방 시대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독특한 어떤 역사, 그다음에 자연, 인물 이런 그 환경을 문화적인 콘텐츠로 특화해서 시민들이 함께 그거를 발전시키고 이끄는 것이죠. 왜냐면 서울하고 청주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 다음, 청주 다음, 또는 뭐 대구 다음 그 도시만의 독특한 멋과 향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문화로 그거를 만들고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재단이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함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제안도 하고 또 더 좋은 문화 환경을 만드는데 다양한 어떤 그 프로젝트에 뭐 이렇게 그 뜻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듯이 이건 문화도시를 이끄는 것, 세계 1등 문화도시로 가는 거는 결국은 시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그럼 기꺼이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그 밤고기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컨셉을 방석집이라는 컨셉으로 작품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래요? 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